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제 강의 자료는 학교 수업을 충분히 듣거나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익힌 후에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확인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병산육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산서원 혹시 가봤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곳이 병산서원의 만대로입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이 병산서원 만대로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에도 병산서원 만대로 비 내리는 날의 모습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권구라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을 하지 않고 병산서원 아래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탁한 현실을 떠나서 자연 속 유유자적하는 삶을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꿈이 많고 발랄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선생님 나이만 돼도 사실 이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안동 풍천면 병산리가 고향이었던 권구는 그 영남의 남인들의 몰락사건을 보면서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의 서원인 병산서원 아래 집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권구는 부귀 대신 빈천이라도, 부귀는 여러분 다 알죠? 빈천은 가난한 삶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자신의 삶을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무릉도원은 이상향, 별천지죠. 아주 좋은 곳, 특별한 곳입니다. 안빈낙도의 삶, 안빈낙도의 삶,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는 방법이 길이죠.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면서 사는 삶을 이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산서원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권구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병산서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대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이런 자연경관을 호흡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7칸이기 때문에 7가지 이상의 풍광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측면의 건축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병산서원,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병산서원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서원 중의 하나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병산성 아래 살면서 권구가 지은 6편의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곡은 부귀라 구치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말라. 인생 100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자 백구야 날지 마라 너와 만기하오리라. 자, 이 곡입니다. 천심절벽 선난 아래 일대장강 흘러간다.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에 늙어가니 두어라 세관 소식 나는 몰라 하노라. 3곡입니다. 보리밥과 생채를 양마차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쓸고 복창하에 누웠으니 눈앞에 태공 행운이 오락가락 하노다. 4곡입니다. 공산리 저가는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개나 낙화 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야 화나지 마라 내 곧 서러워하노라. 5곡 저 가마귀 젖지 마라 이 가마귀 좇지 마라. 야림 한년에 날은조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 고봉이 갈 바 없어 하납다. 6곡입니다. 서산에 해저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족관을 둘러매고 심리장사 내려가니 연화수삼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곡입니다. 부귀라 구치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말라. 자, 시조의 특징이 대꾸가 되죠. 자, 부귀라 구치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말라. 대꾸는 형식이 반복되는 게 대꾸고요. 내용이 반대되면 대조가 되겠죠. 자, 부귀 여기 이렇게 대갈로 한 것은 세속적인 삶이 됩니다. 자, 부귀를 구하지 말고 세속적인 삶을 구하지 말고 빈천. 자, 빈천은 이렇게 중갈로 한 것은 꺽쇠갈로죠. 꺽쇠갈로는 세속을 벗어난 삶으로서 자,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겠죠. 자, 빈천이라 염치 말라. 염치는 싫어하지 말라. 자, 세속적인 삶을 구하지 말고 가난한 삶이라고 싫어하지 말아라. 자, 여기 말라라는 게 있죠. 자, 말라라는 것은 부정형이죠. 자, 부정의 명령형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대조법이고 대꾸법이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대조는 내용이 반대되는 것이고 대꾸는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생 100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내 것이. 자,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인생 100년이 한가롭게 사니. 자, 한가롭게 사니고요. 이내 것은 삶이죠. 이내 삶이. 자, 백구야 날지 마라 너와 만기하오리라. 자, 백구는 흰 갈매기죠. 사실은 옛날에 이런 육지에 갈매기가 없었겠죠. 아마 선비들이 그 평화로운 새, 자연 속에 사는 새를 백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백구야 날지 마라. 자, 이 백구는 바로 나와 친한 대상, 친화의 대상이 되겠죠. 너와 만기하오리라. 자, 만기는 있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구 너와 함께 세상의 욕심을 이기겠다. 그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세속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세속을 멀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곡입니다. 천심절벽 선난 아래 일대 장강이 흘러간다. 천심절벽은 높이 쭉 섰죠.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래 수직적인 공간이 되죠. 자, 쭉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겁니다. 일대 장강은 한 줄기 강물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죠. 수평 공간, 여기 수직 공간, 수평 공간이 드러나죠. 자, 꺽쇠갈로 한 것은 세속을 벗어난 삶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일곡에서 이야기했지요.
자, 백구로, 여기도 백구가 나오죠.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 저 억새갈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요. 자, 백구는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요. 자, 백구로 벗을 삼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자, 어조생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어부의 생활이죠. 자, 어부의 생활인데, 자,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하면 세속과 떨어진 어부의 삶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윤선도의 어부 사시자도 있고요. 우리 옛날부터 이제 어부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데, 이 어부는 그 세속을 떠나서 자연에 파묻혀 사는 그런 선비를 뜻합니다. 진짜 어부가 아니고, 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를 뜻합니다. 두어라, 세간 소식. 자, 대갈로는 세속적인 삶이죠. 자, 세상의 소식을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세상의 소식을 나는 몰라 한다. 자, 세상의 소식을 모르고 자연을 벗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죠. 삼곡을 보겠습니다. 삼곡은 보리밥과 생채를 양맞춰 먹은 후에, 요즘 많이 먹어서 탈이 나죠. 자, 보리밥과 생채는, 자, 보리밥과 생나물이지 않습니까? 소박한 먹거리, 검소한 생활이죠. 자, 이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먹었죠. 모제를 다시 쓸고 북창하에 누웠으니, 자, 모제를 한번 보죠. 모제는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을 다시 쓸고 북창하에, 북창은 남자방 창문 아래, 보통 서재를 뜻하죠. 남자방 창문에 누웠으니, 소박한 음식을 먹고 초가집을 쓸고 그 창문 아래 누웠으니 눈앞에 태공 행운이 오락가락 하노다. 자, 태공은, 자, 한번 넓은 하늘이죠. 넓은 하늘이고, 행운은 뜬 구름이지 않습니까? 자, 태공 행운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눈앞에서 넓은 하늘에 뜬 구름,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이죠.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연 속에서 편안히 소박한 음식을 먹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의 삶, 편안히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이죠.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의 삶입니다. 사곡으로 합니다. 공산리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개나. 자, 지금까지는 자연 속에 편안한 삶이었는데요. 공산리는 빈 산속이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빈 산속으로 표현했겠죠. 이 공산은 이 자연 속이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 됩니다. 자, 빈 산속 저 가는 달에, 자, 달이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이 되겠죠. 자, 혼자 우는 저 두개나. 자, 두개나. 우니까 청각이 드러납니다. 자, 두개는 청각적 심상이고요. 자, 이 두견서에 내 감정이 이입되잖아요. 그래,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막화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막화강풍은 세속적인 시련이죠. 자, 꽃을 떨어뜨리는 미친 바람이지 않습니까? 혼탁한 현실, 어려운 현실을 뜻합니다. 두견서가 의지할 수 있는 가지가 없겠죠. 그 낙화강풍에 어느 가지에 의지하리. 의지할 곳이 없다. 그냥 서리법이 되겠죠. 백조. 자, 이 백조는 휠백자가 일백백자죠. 그 백조는 많은 새, 모든 새들이, 자, 모든 새들아. 이거 돈어법이죠. 부르면은, 자, 모든 새들아, 한하지 마라. 한하지는 한탄하지 마라. 자, 한탄하지 말아라. 내가 곧 서러워하느니라. 내가 서러워한다. 자, 내가 서럽다.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지금 앞에서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편안한 삶을 보여줬는데 여기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죠. 자, 혼탁한 현실에 대한 어떤 탄식이 드러납니다. 자, 혼탁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고요. 자, 오곡입니다. 저 가마귀 젖지 마라. 이 가마귀 쫓지 마라. 자, 까마귀를 한번 볼까요? 까마귀는 조정의 벼슬아치. 요렇게 한 거는 세속적인 존재들이 되겠죠.
아마 자신을 헐뜯는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까마귀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까마귀 짖지 마라. 짖지는 울지 말아라죠. 나를 헐뜯지 마라. 이 까마귀야, 나를 쫓지 말아라. 자, 까마귀들아, 어떤 탐욕에 빠진 그런 배슬아치들아, 나 울지도 말고 나를 쫓지 마라. 야림 한년에 날은조차 드물거늘. 야림 한년은 숲속의 차가운 안개입니다. 차가운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 거기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상황은 암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내자성어가 바로 설상가상이 됩니다. 어여뿔사 편편고봉이 갈 바 없어 하났다. 자, 어여뿔사는 불상하구나죠. 불상하구나. 펄펄나는 황조가 보면 편편항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편편 바로 그 편편입니다. 펄펄나는 고봉은 외로운 봉황이죠. 자, 봉황은 옛날부터 임금을 상징하지요. 중국의 황제는 용이고 우리는 봉황이었습니까? 자, 외로운 봉황은 바로 임금을 뜻합니다. 갈 바 없어 하났다. 자, 갈 곳을 몰라 하는구나. 자, 임금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혼탁한 현실에 대한 염려가 드러납니다. 자, 자연 속에 살면서도 그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자, 6곡입니다. 서산에 해져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자, 서산에 해져간다 고깃배가 떴는가. 죽간을 둘러매고 심리장사 나래가니. 자, 죽간은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를 둘러매고 심리장사. 자, 장사는 모래사장이죠. 실제로 병산서원 앞에는 그 모래사장이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여름에 가서 여러분들 그 수영을 해도 좋습니다. 연화 수삼어천이 무릉인가 하나. 자, 아까 임금에 대한 걱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요 꺽쇠갈로는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연화는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수삼어천은 작은 어천인데 자, 안빈낙도의 공간이 됩니다. 자, 안빈낙도의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는 삶의 길이죠. 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무릉인가. 무릉은 무릉도원이죠. 여기가 바로 이상세계, 편안한 세계, 정말 좋은 곳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시조지만 개인의 정서를 담고 있잖아요. 서정시가 되겠죠. 자, 평시조입니다. 평시조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은 사설시조가 있죠. 자, 연시조가 됩니다. 연시조하고 대비가 되는 것은 단시조가 있죠. 자, 서정시고 평시조고 연시조입니다. 성격을 한번 보죠. 자연 친화적이죠. 그 다음에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부정적 세력들에 대한 비판도 드러나고요. 또 자연에 대한 예찬, 칭찬이 드러나죠. 자연 친화적, 의지적, 비판적, 예찬적이라 할 수 있고요. 특징을 한번 보죠. 당시 세태에 대한 풍자와 비판. 그 벼슬 길을 나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산 이유가 결국은 그 부조리한 세태 때문이겠죠. 까마귀, 봉황 등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죠. 자, 까마귀는 나쁜 벼슬아치들, 봉황은 임금 등을 상징하죠. 대조법과 대구법, 서리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거고요. 대구법은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리법은 반대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의문형을 통해서 그 표현과는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자연과 함께 안빈낙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2곡과 4곡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인데요. 2곡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의 이미지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나왔죠. 천심절벽은 수직이잖아요. 자, 일대의 장강은 한 줄기 긴 강이니까 수평이죠. 자, 이거는 맞는 이야기 되겠죠. 2곡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연과 일체감을 드러낸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없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4곡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상감을 드러낸다. 자, 빈 산에 달이 떠 있죠. 시각이죠. 두견새가 울죠. 이거는 청각이 됩니다. 또 두견새 울음은 당연히 예상감과 관련이 있겠죠. 4곡의 중장은 서리적 표현으로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의지할 것이 없다. 자, 우는 두견이 의지하리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 서리법이 맞습니다. 2곡과 4곡의 종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낸다. 자, 2곡에는 나는 몰라 한다. 자, 화자가 등장하죠. 내가 모른다. 4곡에서는 내가 서러워한다. 화자가 등장해서 자기의 서러움이 드러나죠.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있죠.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자연의 삶에 만족하고 있죠. 그렇지만 낙화강풍에 의지할 것 없는 두견을 보려면서 또 서러워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자, 오늘 병산육곡을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 자료는 이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난 다음 확인하고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맙습니다.